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3일 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 흔적 지우기를 무리하게 진행하며 발표한 17개 행정명령이 보수층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으로 미국 원유 및 셰일가스 관련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행정명령이 실행되면 당장 5만 2천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노동자 임금 수입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문에 특히 민감한 알래스카, 워싱턴 등의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래스카 리사 멀코우스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상 표결로 찬성은 안 했어도 탄핵과 사임에 적극 찬성하던 인물이었는데 많이 후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론마 맥다니엘은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키스톤 엑셀 원유 수송관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한다는 바이든의 정책은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노동조합, 미국의 유류 가격에 격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키스톤 엑셀 원유 수송관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캐나다의 트랜스 캐나다사가 2009년 제안한 사업인데요. 캐나다부터 텍사스주까지 1,500마일의 원유 수송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미국은 이 사업으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수송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보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당장 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지금까지 창출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11월 대선 당시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은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파리기후 재가입이나 에너지 부문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따져 물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자신은 환경 오염 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에너지 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정책을 폐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결국 그쪽 노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바이든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바이든을 당선케 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눈물을 흘려봐야 트럼프 대통령 때가 좋았구나 깨달을 것 같습니다. 팍스뉴스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폐기되고 사우디 아라비아 퍼스트 정책이 시작됐다고 비꼬았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노동자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노동자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민들에게 즉각적인 경제 타격을 입힐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애써 재건했던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면서 막상 예상은 했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망연자실하는 표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독립,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이룩한 미국이 이제 다시 에너지, 원유 정책에 사우디 아라비아나 중동의 눈치를 보고 맞춰 나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수만 번 얘기한 것 아닙니까? 딥스테이트는 미국의 초강대국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중동, 제조업은 중국, 미국은 돈 찍어내면서 소비, 딱딱 나눠진 세계화를 원하는 집단입니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번영을 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들의 이유를 퇴임하자마자 목격하는 겁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는 바이든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최소 100일간 추방 동결 명령을 위헌으로 보고 즉시 소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텍사스주는 연방정부가 제대로 된 이민법을 실천하지 못할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행위들을 참을 수 없으며 오늘 당장 소송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조 바이든의 명령에 따르면 추방을 앞두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남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이 일단 풀려날 가능성도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실시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은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미국민들의 공감을 받으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면 중산층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던 민주당 및 진보 단체들의 예측도 빗나가 단순 일자리가 필요한 대학생, 청소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잠식했던 단순 노동 고용 시장을 대체하며 경제지표 상승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불법 이민자 추방 금지와 불체자 1,100만 명들에 대한 미국 시민권 지급 계획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상원심사 절차를 2월 중순까지 미루자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브라운 의원에 따르면 매코넬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차 탄핵 심사 당시와 적어도 같은 수준의 준비 기간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올려보내겠다면서 탄핵 절차를 즉시 실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가 되도록 빨리 미국민들에게서 거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봤자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이라면 되도록 빨리 미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명령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 지지율이 떨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탄핵 심사로 재확인된다면 민주당에서 경계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향수가 그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서 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꺼져가던 공화당의 인기를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공화당의 아젠다를 새롭게 각인시킨 인물이라고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그는 공화당의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공화당의 대표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고 자세히 들어 정책적으로 실천한 분이라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또 공화당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저지해 1,100만 명 불법 이민자들을 결코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자, 잠시 워싱턴 DC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바이든 취임식을 보호한다고 2만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정말 고생했는데요. 땅바닥에서 자고 피자 먹고 일일이 신원조회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군인 아저씨들은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연방의사당 산하 건물 여러 동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털근 마샬 주디셜 센터, 그러니까 연방법원센터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컴컴한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텍사스 그렉 에봇, 뉴햄프셔 크리스 스누누 주지사들은 각 주에서 파견됐던 주 방위군들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지사들은 주 방위군들에 대한 대우가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상사태는 오는 25일까지 지속되는데 취임식이 끝나자 바이든 행정부가 DC에 배치된 2만 5천여 명 주 방위군을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혐오스럽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도 이미지를 위해 군을 출동시켰다가 용도 폐기하는 졸렬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데 이들은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갖고 장난치는 페이스북,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 소유의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을 10분 활용, 트럼프 대통령을 4년간 괴롭혔던 아마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며 코로나가 발원한 중국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거세게 모함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세 개 기업이 지난 2020년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 활동을 위해 쓴 금액이 6,500만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이 중 페이스북은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 아마존은 1,790만 달러, 약 200억 원, 구글 750만 달러, 약 10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940만 달러, 약 120억 원 등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년도보다 17.8%, 아마존은 10.7%씩 로비 액수가 늘었는데요. 이들 빅테크 기업 수장들은 조 바이든의 취임을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통신품위법 230조와 독점금지법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과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철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기업들이 무럭무럭 성장했는데 사라지게 되면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을 위한 면책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이제 겨우 이틀 지났는데 미국의 가치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의혹 조사에 등 돌린 그들이 바이든과 민주당, 좌파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냥 몇 번 지져보는 게 다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뒤통수 맞고 한탄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활개치고 좌파들은 더욱더 좌파로 가자며 길거리에서 깽판치며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저희 코메디칸TV는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미국 상황을 여러분께 전하며 보수의 가치와 미국이 한국과 세계가 나아갈 바른 길을 함께 찾아가는 내비게이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던 이번 주 함께했던 이슈 이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화이팅!